네, 이번에는 사회 문제입니다. 1번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옳지 않은 거 1번 이 공채와 경채에 있어서는 최종 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응시연령이 해당이 됩니까? 나눠봐야 됩니다. 공채에만 해당되는 말이고요.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은 그 시험 요구일이 속하는 연도가 그때의 연령에 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응시 상한 연령을 1세 초과한다. 그러면 1월 1일생까지는 이제 응시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3번 소방령 이상의 경력 경쟁 채용 시험에 그래서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은 20세에서 45세, 소방령 이상은 20세에서 45세 이렇게 돼 있고 잘 모르겠죠. 저도 이거 잘 안 외워지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네, 근데 하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이제 소방령 이상 했는데 혹시 소방사가 좀 특이해가지고 소방사는 18살부터 가능합니다. 네, 18살부터 40세까지 가능합니다. 경력 경채. 자, 4번 소방공무원 외에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조금 전에 그 연령 제한 규정이 있었죠. 예,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방공무원 외에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를 경력 경쟁 채용 시험으로 채용할 때는 응시 연령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2번 문제. 징계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중에 정상 첨작 자료 평소 행실, 평소예요, 평소. 그러니까 그 비위 행위를 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의 행실,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문을 감추거나 속인 상황, 이런 게 있으면은 요거 이제 감안된다 이거죠. 이번에 규제 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 적극성. 혐의 당시의 계급, 비위 행위가 공직 내용에 미치는 영향, 공적. 4번 피해자에 대한 관계나 비위 행위 후의 정황 이렇게 비위 행위 후의 어떤 정황은 참고로요. 이거는 어디서 감안을 하긴 하는데요. 요거 4번 지문 요거는 그 형법상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범죄 행위를 저질러 가지고 이제 그 법원에서 재판 받을 때요. 판사가 요런 거 판단한다고 합니다. 요런 거 참작해 가지고 합니다. 피해자의 관계 이런 거 보고 행위 후에 그 뭐 피해자와의 어떤 그 뭐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잘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아무튼 이 규정은 없어요. 3번 문제. 이제는 그 채용 후보자 명부 등재 순위에 의하지 않고 임명할 수 있는 경우. 1번 임용 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명할 때 있고요. 피부양가족입니다. 네, 피부양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근무할 채용 후보자를 임명할 때. 요거하고 이제 좀 구별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보직 관리를 할 때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거는 이제 배우자나 부양 의무자. 다시요.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거주지를 이제 고려해가지고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계존속은요, 소방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이분을 부양해야 되잖아요. 이분을 부양해야 되니까 고려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요건 좀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 3번 6개월 이상이죠. 꼭 기억하시고 6개월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예정 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 임명한 경우가 있고 4번이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부상의 사망이에요. 사망만 해당됩니다. 그 사망한 분을 15 임용 예정자를 소급해서 임명하는 경우. 자, 4번 문제. 경력 경쟁 채용 시험. 보면 퇴직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임용 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입니다. 네, 1년 이상인 사람은 이제 경력 경쟁 채용 시험으로 임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2번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징계처분이 아니라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이라고 써야 됩니다.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 받은 경우는 경력 경쟁 채용을 할 수 없습니다. 3번 임용 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 경쟁 채용으로 할 수 있죠. 일단은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2년. 소방정 이하 소방 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채용하는 경우 체력 시험을 반드시 실시해야 되느냐. 요거 그래서 아마 제가 해설지에 정리해 놨습니까? 안 해놨나? 안 해놨네. 그래서 요거 시험의 그 종류를 보면 소방 준감 이상이죠. 소방 만약에 준감 이상일 때는 이분들이 이제 서류 심사만 합니다. 그렇죠? 서류 심사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퇴직 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하고 뭐 5급 공채라든지 그 변호사 시험, 변호사 시험은요 서류하고요, 서류하고 면접만으로 하는데요. 여기다 필요시 체력 검정, 체력 검정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이제 기타죠. 예. 나머지가 기타인데, 나머지면은 뭐, 다 한다는 거죠.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뭐, 서류 전형 있고, 면접 있고, 그 다음에 체력 시험도 보고요. 예, 체력 시험도 보고, 또 이번에 새로 생겼죠. 적성검사 있고, 플러스에다가 요게 필기시험하고 또는 실기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한다는 얘기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그러나 요것도 병행해서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병행할 수. 그러니까 두 가지 걸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번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을 경력 경쟁 채용으로 할 때 요거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세요. 내가 아까 이거 필기할 때는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는데 소방정 이하 이거 이제 별도의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정 이하, 그죠? 예, 소방정 이하로 이제 경치할 때는요. 요 체력 시험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알았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란 말이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네. 그리고 5번 문제로 갑니다. 5번 문제. 교육훈련기관의 기본교육훈련기관. 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 내용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눈에다 담아두시길 바래요. 요거 해설에 정리해놨죠. 근데 이제 2번이 정답인데 소방위 이상 경력 채용자, 경력 경채 신임 교육은 12주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주 이상. 24주 이상은 없어요. 그런 거는. 자, 6번 보시면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 2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2번. 소방서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가 있는데요. 소방서에 설치된 아무튼 이렇게 정리합시다. 징계위원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소방청 징계위원회가 있고 기타 징계위원회가 있는데 소방청은 17명에서 33명이에요. 17명에서 33명. 근데 요거는 이제 기타죠. 그래서 소방서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9명에서 15명 이하입니다. 네, 이건 맞아요. 3번 민간 부분에서 인사,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 사람도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이번에 신설됐죠. 4번 위원장은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 차순위 계급자다. 이게 제2인자죠. 차순위 2인자. 그런데 다만 시도에 설치된 기관의 장은요. 시도입니다. 해당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시도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소방정. 요게 이번에 개정됐어요. 그 전에 소방 준감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소방정. 야, 이런 거 꼭 나올 것 같은데요? 출제될 것 같은데.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에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면접시험의 평정요소.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니까 봐주세요. 그 3번의 전문지식 기술과 응용 능력은 예전에 있었던 거예요. 점차 그 공무원 시험에 있어가지고 면접도 강화되죠. 그리고 측정하는 평가 요소도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로 보세요. 해설해 보면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 없었어요. 옛날에 의사소통 능력,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
협업, 동료들과 이제 협업, 침착성도 들어갔네요. 아, 침착성 및 책임감. 이건 이제 소방공무원이고, 이제 아마도 이제 다른 공무원들은 또 면접 평정 요소가 또 다 다르죠. 자, 8번 문제 봅니다. 자, 임명장을 딱 수여합니다. 누구한테 임명장 딱 수여해요? 누구한테? 처음에 이제 신규 채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승진한 사람이죠. 그 전보된 사람은 임명장을 별도로 주지 않습니다. 네, 9번 문제. 자,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방청에 설치된 게 있고, 시도에 설치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소방청에 설치된 위원회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위원장이에요. 시도 인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그러니까 뭐 부지사나 부시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회의는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이제 최상위의 직위 또는 선임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4번에 보면 이제 간사, 약간인을 둔다고 했는데, 간사는 누가 임명하냐? 위원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그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합니다. 더 알아두세요. 그 위원들 있죠, 위원. 이 인사위원회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위원도 위원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합니다. 자, 10번 문제. 경력평정. 경력평정은 연 2회 실시하고요. 매년 3월 31일과 9월 31일 기준으로 하죠. 날짜가 이번에 바뀌었고. 2번. 경력평정은 이제 평정자가 있고 확인자가 있는데, 평정은 비평정자가 소속된 기관의 소방공무원, 인사담당 공무원이 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상급 감독자가 됩니다. 요거 보니까 생각나는데, 여러분 혹시 이번에 시험 범위 내에서 혹시 그런 거 어디선가 배웁니까? 이렇게 평정을 할 때 오류가 나는데, 2차 평정자의 오류라고 해가지고, 경력평정 같은 거는 그래도 별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력평정은 이제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근무성적 평정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평정자가 있고 확인자가 있죠. 그때 이제 문제는 그 평정자보다 확인자는 이제 그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직접 개개의 그 소방공무원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확인을 하니까 여기서 오류가 나타난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해야 됩니다. 3번. 경력평정의 평정점은 소방정은 30점입니다. 기타는 이제 25점 맞고, 기본 경력평정은 소방정은 26점에 초과는 4점, 그리고 다른 분들은 22점에 3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이 되고. 4번. 경력평정 대상 기간은 경력 월수를 단위로 하죠. 근데 이제 15일 미만은 버린다고 했습니다. 버립니다. 틀렸네요. 4번. 자, 11번. 자, 감사원장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징계의 대상이 되는 어떤 갑이라는 공무원이 있어. 소방공무원이 있으면 이제 어디에 소속돼 있겠죠. 소속돼 있는 소방기관이 있을 텐데, 이게 그 비위 사실이라는 것이 이 소속 기관 바깥에서 뭔가 발견이 돼가지고 이렇게 통보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바깥에서 발견돼가지고. 그래서 이 11번은요, 그게 바깥에서 발견되는 게 감사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소방기관이다 이거죠. 다른 소방기관. 이럴 때 각각 무슨 문서를 요 소방기관장한테 무슨 문서를 보내서 이 사람 징계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느냐 이거죠. 요 11번 문제는 이제 감사원을 물어봤네요. 예, 감사원의 조사 사건. 저도 이제 현직에 있을 때 보면 감사원으로부터 난 정기 감사는 받아봤는데, 감사원 정기 감사. 만약에 특별 감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감사원에서 조사 나옵니다. 특별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공무원의 징계 혐의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 기관장한테요, 공무원 징계 처분 요구서를 보낸다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오. 이렇게 징계 처분 요구서입니다. 그리고 그 관련자에 대해서 문답서, 서로 이제 문답한 일이 있으면 그런 확인서, 조사 기록입니다. 참고로 알으세요. 수사기관 같은 경우는 뭘 보내겠어요? 수사기관?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은요, 이 공무원을, 소방공무원을 징계하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곳은 아니죠. 걔네들은 이제 수사하는 곳이니까. 이제 징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러한 이자가 이러한 범죄 혐의가 있다. 우리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했습니다. 아니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런 결과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기관은요,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서라는 걸 보냅니다. 그리고 만약 기소했으면 공소장, 기소장, 그리고 뭐 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진술서 등 수사 기록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 밖에 다른 기관, 그 밖에 다른 일반 뭐 행정기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징계 등 혐의 사실이 있다는 걸 통보하는 거죠. 그리고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 이런 것들을 통보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처분 기록 말소기간. 말소기간. 요 인사기록 말소기간하고 그 승진 제한기간하고 뭐 여러분 정도 되면 지금 다 구별하시죠. 네. 그래서 요거는 9753 이렇게 나갑니다. 9753. 그래서 강등이 9년, 정직이 7년, 네, 감봉이 5년, 견책이 3년. 자, 13번 문제입니다.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 절차 내용을 옳지 않은 거 1번. 이 중앙고충위원회가 있죠. 소방청에 있는 죄송해요. 인사혁신처 있죠. 참. 인사혁신처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는 그 공무원의 재심 청구하고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 요거는 어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일단 그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여기서 불복하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다가 이제 재심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은 처음부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2번. 청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처분청이나 관계기관장. 네. 이게 이제 그 고충 처리해달라고 이제 그 청구를 하면 그 문서가 그 관계된 기관장한테 이제 보내집니다. 그러면 청구서 그 복사본 부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단 답변서를 제출해야 돼요. 14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3번.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요게 그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회 3분의 2 이상 출석해서 출석위원 과반수가 합의되고요.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5명 이상 출석에 출석 과반수 합의입니다. 이렇게 정족수가 다릅니다.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입니다. 여러분,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수는요,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에서 15명 사이에요. 그렇죠? 7명에서 15명인데, 그 중에, 알겠죠?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이 된다고. 4번.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는 30일 조심하세요. 그렇죠? 30일 말씀에 이거 막 60일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이건 고충 처리를 빨리 해줘야 되니까 30일 이내에 한다. 다만 이제 뭐 부득이하면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 14번. 시간 선택제 근무. 그러니까 보통 공무원들보다 근무 시간이 짧은 공무원을 말하는데, 요거 이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첫 번째 줄에 상시 근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자. 교대를 해야 되는데, 교대제 근무자는 이제 포함되지 않습니다. 바로 틀렸죠? 1번. 2번. 이분들의 근무 시간은 일주에 15시간에서 35시간 이하. 15에서 35. 그리고 하루에는 최소한 3시간. 암기하면 되죠? 4번. 그 참고로 말이죠. 이 소방공무원은 이제 시간 선택제 전환 공무원 제도가 있어가지고 하루 8시간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짧게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저기 일반 회사 근로자들 있죠.
회사 근로자들에게도 이게 시간 선택제 선택제 근로시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 일반 근로자들 말할 때 선택제 근로계약제도는요,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출근 시간.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 조금 일찍 퇴근하고, 늦게 출근하면 늦게 퇴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계속 보면 14번에 4번. 임용권자나 임용재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시간 선택제 전환 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 공무원의 근무 시간 외죠. 근무 시간 외의 업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합니다. 그렇죠? 원래 소방 공무원이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만약에 6시에 퇴근한다. 그런데 이제 시간 선택제 전환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요 시간 뭐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예, 요게 이제 근무 시간이니까 다른 사람으로 대행시키려면 대행자가 되는 경우는 요거죠. 요거. 근무 시간 외. 요걸 말합니다. 자, 15번 문제. 자, 소방공무원 인사기록 관리자가 인사기록을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는 뭐 분실됐다거나, 그 다음에 파손, 오용 이게 심하다거나, 아니면 그 정보가 정확하지 못해가지고 좀 불명확한 경우, 뭐 고쳐야 될 곳이 너무 많아. 너무나 막 착각을 일으킬 만해. 이럴 때 하는 거죠.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다. 이럴 때는 이제 수정하면 되지. 재작성할 필요는 없고요. 수정하면 됩니다. 16번 문제. 네, 특별 승진 임용 예정 인원수는요. 소방 위로의 그 승진의 경우는 그 승진 임용 예정 인원수의 15%, 소방장 이하는 20%입니다. 네, 17번. 소방공무원은 그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일정한 기간은 승진 임용이 제한되죠. 일정한 기간. 어떻게 제한되죠? 정직과 강등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 그 제한 기간이 이제 그 단축될 수는 있습니다. 만일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포상, 그리고 이 괄호 안에가 바로 국무총리 이상 표창이에요. 네, 국무총리 이상. 행정안전부 장관 아니고 국무총리 정도는 돼야 되나. 이 국무총리 이상 표창. 그리고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어때요? 2분의 1 이상.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을 단축한다. 자, 18번. 소방공무원의 계급 정년은 이제 외워놔야 되니까, 여러분은 뭐 머릿속에 다 계시죠? 알고 계시죠? 설명 필요 없고.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숫자를 전부 합한 숫자가 몇이나 이렇게 막 물어봤었어요, 작년에. 자, 19번. 승진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는데, 요 대상자 명부는 1번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입니다. 요게 3월 31일하고 9월 30일자리는 뭐였죠? 그거는 저거죠. 근평, 경력평정, 교육훈련 성적 평정이고, 요거 승진 대상자 명부는 4월 1일하고 10월 1일이에요. 그리고 2번 승진 대상자 명부는 작성 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작성해야 되고요. 그 1번에서 말한 그 날짜가 기준일이에요. 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작성하고. 자, 3번. 이 소방교는, 그러니까 이걸 소방정하고요. 소방정하고 소방정이 아닌 계급을 나눠보세요. 그럼 소방정은 근평이 60점이고, 경력평정이 30점이고, 그죠? 예, 나머지가 몇 점이에요? 그럼 10점. 교육훈련 성적이죠. 근데 이제 소방정이 아닌 계급들은 근평은 60점이고, 그리고 경력평정이 25점이죠. 25점이고 교육훈련 성적은 15점이죠. 네, 이렇게 달라집니다. 4번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 대상자 명부는 소방경 이하 요거는 이제 소방경 이하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라고 하는데, 중앙소방학교는 소방경 이상이 소방청장이에요.
그럼 이게 문장이 소방위이하라고 해죠. 소방위이하, 소방위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경우는 이제 중앙소방학교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소방경 이상일 때는 그 소방청장이 하고 이게 그 바뀌었어요.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해설지를 보세요. 해설지. 그래서 국립소방연구원도 잘 체크해 두세요. 국립소방연구원이 좀 독특합니다. 국립소방연구원하고 중앙소방학교하고 달라요. 이 맨 위에 보세요. 해설에 소방청장이 작성권자인 경우는 중앙소방학교의 경우는 소방경 이상, 그리고 국립소방연구원은 소방령 이상입니다. 소방령 이상. 이게 다릅니다. 자, 20번. 승진심사평가 기준. 객관평가, 위헌평가로 나눠지는데 객관평가는 승진 대상자 명부의 총 점수로 하고요. 위헌평가는 직무수행 능력, 발전성, 국가관 청렴도 등에 대해서 수미양가로 구분해가지고 점수를 부여한 다음에 보정지수 베타를 이용해가지고 환산점을 계산하는데, 자, 주의할 게 3번. 이 위헌평가의 환산점을 계산할 때요. 그 위원별로 점수를 전부 합산하지는 않고 최고점과 최저점을 뺍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가장 높은 점수 삭제, 가장 낮은 점수 삭제. 이거 어디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저 올림픽 경기할 때 뭐 체조 경기 같은 경우 이렇게 하죠. 또는 다이빙, 수영이나 체조 경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편차가 넓어지는 그런 점수는 이제 제외하자는 거죠. 그 보정지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요. 자, 21번. 소방공무원의 제복. 제복은 여름철에는 하복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 착용이 됩니다. 다만 하복과 동복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2번. 제복은요, 여름철은 이제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이제 여름철로 보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에 5월 9일까지고요. 겨울 점퍼는 4개월 동안 착용하는데 11월부터 2월 말까지 점퍼. 그리고 3번. 이제 지급품을 만약에 분실하거나 훼손하면 변상 의무가 있을까요? 살다 보면은 뭐 분실할 수도 있고 훼손할 수도 있지. 근데 이제 무조건 다 변상을 하고 하면 이제 그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안 좋으니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가액 변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4번.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제복별 예층 수요량을 12월 10일이 아니라 12월 31일이에요. 그죠? 뭐 이런 걸 치사하게 내냐. 이게 옛날에 기출문제 있었어요.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 보고하는데, 여러분 혹시 내일 어떻게 마지막 날 그 12월 30일까지 보고하면 언제 만드냐. 보면 아까 겨울철이 10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겨울철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연도의 말일까지만 하면 된다. 네, 22번. 자, 소방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 옳지 않은 거. 상위 계급의 직위에 하위 계급자를 보직하는 경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소방령이 있어야 될 직위에 소방경을 갖다가 거기 그 자리에 이렇게 하는 건 원래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 기관 사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위 계급자를 상위 계급자의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자리에 직위를 주는 거야. 그러면 일단 상위 계급의 결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결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승진 임용 후보자가 없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승진 임용 후보자가 있으면 그 사람 승진시켜서 앉혀야지. 왜 하위 계급자를 올립니까? 그 이야기고요. 2번.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아까 말씀드린 거죠? 예. 배우자나 직계존속 이제 부양해야 되니까 이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보직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신규 채용을 통해 소방사 있죠? 예, 소방사. 이 소방사는 그 최하급 소방기관에 보직해야 되고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 자격증과 관련해 가지고 이 자격증이 있으면 꼭 최하급 기관이 아니라 뭐 소방본부나 이런 데다가도 보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최하급 소방기관이 아닌 것까지 잘 챙겨 두시고요. 최하급 소방기관이 아닌 것이 소방청, 소방학교, 그다음에 그 뭐죠? 국립소방연구원, 예, 중앙 119 구조대, 구조본부, 그다음에 소방본부 등이 있죠. 그리고 자 23번 문제입니다. 소방공무원의 파견을 위해 자, 이게 이런 특별한 절차가 있는데 파견을 받을 기관장이 요청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파견 받을 기관 쪽에서 먼저 요청을 해야 돼. 좀 공무원을 파견해 주세요. 이렇게.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사 지원의 경우가 있고요. 업무 폭주. 자, 우리가 너무 바쁩니다. 예, 파견해 주세요. 이렇게.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될 때. 그러니까 교육훈련기관 쪽에서 저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교수요원으로 보내주세요.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 먼저 보면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요.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적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여기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서 특수한 일을 이제 공동으로 해야 될 때,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서 공동으로 일 처리를 해야 될 때 이제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뭐는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24번 할 차례죠. 네. 24번. 소방공무원 체력관리규칙상 체력검정기간 중 이제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이제 매년 4월 달에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신 중이거나 출산 유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면제될 수 있어요. 1년 6개월은 아니에요.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고체되고 그 해에 퇴직이 예정된 사람. 야, 나도 이제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나도 그 군대에 있을 때 제대 말년이라고 하냐. 제대 말년 3개월쯤 되니까 제대 말년 기분이 나대요. 3개월 남겨놓고 그 야외 훈련을 가는데 그날 너무나 힘들어서 나 죽을 뻔했어. 야외 훈련 막 이상하대. 그게 참 신기한 노릇이에요. 제대 말년이 되면은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 퇴직이 예정 중인데 뭔 체력 검정을 하고 있어. 그지? 뭐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만 58세입니다, 여러분. 55세? 이거 그리고 다른 법에 보면 고령자가 55세로 돼 있어요. 고령자. 저기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 근데 여기는 58세입니다. 체력검정. 그 다음에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인 사람, 그리고 파견, 교육, 기타 공무원 수행 등 뭐. 아무튼 이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요거 좀 해설 보시고. 자, 25번. 소방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비위 유형, 성실 의무 위반으로 분류된. 이거 상당히 어렵죠. 근데 여러분 한번 그 징계 양정 기준 교재에서 확인해 보세요. 거기 보면 카테고리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그 공무원의 의무 조항이 쭉 있어요. 예, 제 몇 조부터 몇 조까지 의무 조항이 쭉 있는데 그걸 끌어다가 바로 위에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범주를.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공무원의 그 의무 조항 중에 성실 의무가 있고 무슨 뭐 복종 의무가 있고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친절, 뭐 공정의 의무, 비밀 엄수 의무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 분류대로 일단 나눠놨습니다. 요거 징계 양정 규칙에도. 그래서 그 성실 의무 아닌 거 딱 보면 야, 이걸 모르더라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개인정보 무단조회 열람, 관리 소홀 이런 거는 이제 비밀 엄수 의무,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 쪽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챕터 4, 모의고사 4회차고요. 계속 이제 2회차 남았습니다. 이제 좀 힘내시고, 자, 이번 시간도 좀 가볍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우리 소방시설법에서 또는 같은 법 시행령상 대통령령이나 화재안전 기준이 바뀌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이제 강화되면 기존 대상물에 대해서는 이제 강화된 거를 적용해야 되는 애들도 있죠. 그래서 그럼 이제 소방시설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 건데 보통 이제 뭐 그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화되면 이 소방시설을 원래는 설치 안 해도 되는 대상물이었지만 이 해당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거를 이제 설치하라고 강화가 되면 그 강화된 거 따라가야 되는 그 대상물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이 강화됐을 때 소화기구라든가 비상경보 설비라든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나 자동화재 속보 설비, 피난 구조 설비. 요 5가지 설비를, 아니면 이 5가지 설비 중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안 해도 되는 대상이었지만, 기존 대상물이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였지만, 혹시 하라고 강화가 되면, 그 대상물이 이제 속하게 되면, 그 시설을 이제 설치하는 걸로 이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제 공동구라든가, 그 다음에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라든가, 또는 이제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이런 각각 이 4개의 시설에 설치되는 소방시설들 중에서, 대통령령이나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면 그 기준을 이제 따라가야 되는 시설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공동구라든가,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소화기라든가, 그 다음에 자동수화 장치라든가, 자동화재 탐지설비라든가,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연소방지 설비. 이렇게 6가지는 이제 똑같았죠. 그 다음에 이제, 노유자시설 같은 경우가 간이 스프링, 자탐, 단독경보 감지기. 그 다음에 이제 의료 같은 경우가 스프링, 간이 스프링, 자탐, 자소. 이렇게 있었죠. 자, 그러면, 그래서 잘못된 건 찾는 거니까요.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스프링쿨러,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이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노유자 같은 경우는 비상 방송 설비는 없죠. 간이 스프링이나, 자탐, 단독경보용 감지기. 이렇게 있었지만, 그래서 해당 사항 없는 거는 3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강화되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될 대상도 시험에 좀 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례 조항이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로 이제 들어가시면, 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자, 기본 계획 수립은 누가 하느냐? 대부분 이제 청장은 이렇게 가죠. 그래서 답은 이제 1번 아니면 그죠? 3번으로 이렇게 이제 가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계획 그랬으니까 기본 계획은 주로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랬죠. 여기는 이제 청장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청장이 있고요. 2번, 3번은 땡이 되는 거고, 자, 기본 계획은 보통 5년마다 그랬으니까 이제 1번을 답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 누구는 기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행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이죠, 매년. 시행이 매년이고, 기본 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 역시도 이제 청장이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그 기본 계획은 청장 혼자가 하는 게 아니라, 뭐 관계 중앙 행정기관 장들과 이제 협의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주체적으로 가는 건 이제 청장이고요. 5년. 1번이 답이죠. 자, 그다음에 3번, 건축물의 시공지 소재를 관할하는 본부장 소장에게, 여기는 이제 포인트가 건축 허가 등의 동의네요.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요구할 때는, 우리 그 행정기관이 우리에게 첨부하는 서류가 있는데, 첨부 서류가 아닌 걸 찾아라 하게 되는데, 자,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개통도 다 들어갑니다. 포함해서. 임시 소방시설 설치 계획서 들어가고요. 자, 네, 소방시설 공사업이 아니라, 이거 설계죠, 설계. 소방시설 공사가 아니라, 설계업이죠. 설계업 등록증과 소방시설 설계한 기술 인력의 기술 자격증 사본. 그래서 3번이 예, 틀렸네요. 이 첨부 서류 같은 거 문제 나오면 이거 좀 사실 좀 어려워집니다. 소방시설 설계 계약서 사본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설계업 등록증 사본입니다. 공사업이 아니라. 자, 4번 소방시설법령상 시행령상 물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될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보통 대부분 우리가 이제 그 설치해야 될 대상들 가운데 2번에 해당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제외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이죠. 나머지 이제 가볍게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 경납고, 자, 기계장치 주차시설 20대, 차고 주차장 800제곱미터 이상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몇 개 그 숙지를 하셔야 될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에는 이게 공통이죠.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가 제외된다. 이게 이제 공통이니까. 자, 5번에 소방기관 설치 등에 대한 거. 소방기관 설치는 대부분 이제 그 기본법 3조 정도 관련된 내용일 텐데, 자, 시도의 화재 예방 등등등, 업무를 하기 위해서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두 번째,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본부장 서장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자, 그 다음에 청장은 필요하다면, 자,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의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고요. 4번에 시도의 소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 소방본부는 청장 직속이 아니라, 그죠? 시도지사 직속이죠. 시도지사 직속으로 본부를 둔다. 이렇게 하는 거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소방안전교육사 응시 자격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자, 앞에서도 계속 이제 풀어봤지만, 자, 우리 공무원 중에서 중앙소방학교나 지방소방학교에서 이제 2주 이상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 이수하면 시험 볼 수 있죠. 2주. 자, 그 다음에 기사. 자,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이제 분야는 안전관리입니다, 항상. 기사 자격 취득하면 기준 1년 이상. 맞죠? 자, 간호사 같은 경우도 1년 이상. 자, 근데 의용소방대 그러면 3년이 아니라 기준이 5년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이제 이거는 뭐, 숙지가 잘 돼 있으시리라 생각을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자, 이것도 소방기술민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거.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청장 또는 본부장은 소방시설이라든가, 등등 소방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령 해석이죠. 주 목적이. 이런 이제 종합적인 민원 접수를 처리할 수 있는 소방기술 민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자, 소방기술 민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18명. 우리 앞쪽에서 나왔던 문제는 12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던 거고. 자, 그럼 세 번째. 자, 청장 및 본부장은, 등등등 수행에 필요한 공급 직원을 요청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아까 여기 청장 또는 그랬잖아요. 여기는 및 그러면 안 되죠. 여기도 또는이라고 하시지. 또는. 그래서, 한 번에 틀렸고요. 자, 민원센터는 소방기술 민원과 관련된 업무로서 청장 또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시 업무를 수행한다. 이게 업무 수행하면은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는 이제 민원 관련 업무 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청장이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시 업무도 이제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8번 문제인데요. 이런 거는 진짜로 틀리시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 이게 무슨 설비예요? 요거를, 우리는 소화, 활동 설비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설비잖아요. 이제 관계인들이 대상물마다 다 설치를 해놓는 건데, 소활동 설비에는 이제 재현, 연결살수, 연결송수관 설비, 그 다음에 이제 무선통신 보조 설비, 그 다음에 이제 비상 콘센트 설비, 연소 방지 설비. 이렇게 이제 6가지가 있죠. 근데 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소활동 설비가 아니라 요거는 경보 설비죠. 그러니까 이런 설비들을 갖다가 잘 또 구별을 해주시는데 가장 기본인 거고 임용에서도 물어보지만 우리 승진 시험에서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법령을 좀 하셨다면 공부를 좀 하시거나 했다면 뭐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이제 법령을 다루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거 설비를 외우는 것조차도 좀 힘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임용을 보시고 나서 그때 이제 법령을 공부했다면 알겠지만 안 하셨으면 어려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무리 그 당시에 법령을 공부를 잘 하셨다 하더라도 이제 시간이 지날 때 업무 분야와 관련 없는 거로는 이제 공부를 좀 안 하셨다면 이제 어려우실 수도 있는 거고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문제로 좀 출제가 되기도 하니까요. 잘 정리하시고. 자, 9번. 우리가 이제 연수에 우려가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어디 나와요? 우리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 규칙에 보면, 아니면 원래 이제 시행령에 보면, 5개 소화전 설치 대상, 5개 소화전 설치 대상에 보면 1층과 2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9,000제곱미터 이상이면 5개 소화전 설비를 하시는데, 이때, 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연수에 우려가 있는 구조의 경우에는, 그거를 2개를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연수에 우려가 있는 구조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연수에 우려가 있는 구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안부령은 시행 규칙이니까. 자, 그때는, 연수에 우려가 있는 구조는, 몇 가지 조건? 3가지 조건을 동시에 모두 만족하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을 맞는 것만 다 찾는 건데, 3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다 답이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설명이 잘못되면 거기서 또 틀린 걸 또 골라낼 줄 아셔야 돼요. 자,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 경계선 안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자,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 자, 여기는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입니다.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m 이하, 2층 이상의 경우에는 10m 이하인 경우에, 자, 그 계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다면, 이거를 우리는 연수에 우려가 있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연수에 우려가 있는 구조의 기준에는 요거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5m, 여기 5m, 여기가 뭐, 예를 들어 뭐
10m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5m가 아니라 6m 이하니까 니은번은 틀렸다 이렇게 가셔도 되는 건데 여기서는 다 맞게끔 설명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 좀 알고 가셔야 될 거는 여기는 외벽으로부터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요 외벽과 요 외벽, 그러니까 외벽과 외벽으로부터는 1층은 6m, 2층은 10m인데 만약에 이제 외벽이 아니라 건물과 건물 상호 간의 중심선으로부터, 그러니까 건물의 상호 간 중심선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중심선으로부터는 1층의 경우에는 3m, 2층 이상의 경우에는 5m 이렇게 되는 거죠. 절반을 자른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3, 이쪽이 3이면 합쳐서 6이 되는 거고요. 이쪽이 5, 이쪽이 5면 합쳐서 10이 되는 거니까. 자, 문제를 잘 보셨을 때, 근데 우리 사실 소방법의 조건은 외벽으로부터가 정상이에요. 근데 건축법에서는 건물의 상호 중심선으로부터 다른 건물의 외측까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니겠지만 이제 자격증 관련해서는. 근데 우리도 또 모르는 거지. 그래서 한번 이제 알고는 계시고요. 참고로 꼭 이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외측으로부터, 외벽으로부터라고 하면 1층은 6, 2층은 10. 근데 만약에 상호 간의 중심선으로 요 앞에서 다른 건물의 외벽으로부터가 아니라 상호 중심선으로부터 건물의 상호 그러니까 중심선으로부터 외벽까지 이러면 이제 절반을 잘라야 된다 이런 뜻이고. 자, 근데 우리는 소방법에는 건물과 건물의 외벽으로부터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냥 문장 그대로를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셔라. 하지만 혹 중심선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면 절반을 자르셔라. 자, 10번 가겠습니다. 자, 소방시설법에서 자,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는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그죠? 이런 거 심의하는 거고. 자, 중앙 같은 경우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그죠? 6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에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아니죠.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5에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그래서 6, 12이 아니라 5에서 9이고요. 3번이 틀렸네요. 자, 지방 같은 경우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이 특정 소방대서물에 설계된 소방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겠죠. 우리 심의사항도 중앙거하고 지방거하고 잘 정리를 하시는데 주로 숙지는 지방거 위주로 숙지를 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양이 작으니까요. 자, 그래서 11번은 이제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자, 10번 됐고. 자, 11번으로 가시면, 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영상,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본부장 서장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우리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는 200제곱미터 이상인데요. 300제곱미터인 그랬으니까 동의 대상이 맞는 거고요. 학교는 1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50제곱미터라고 했으니까 기준이 좀 미달이네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무창층으로서 공연장으로서 공연장은 이제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 기준인데 여기는 150제곱미터인 그랬으니까 당연히 동의 대상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차고나 주차 시설로서는 바닥 면적이 기준이 얼마예요? 200제곱미터 이상이 기준인데 여기는 300제곱미터인 그랬으니까 이것도 동의 대상이 되겠죠. 따라서 기준의 미달인 학교는 100이니까 기준이 50이면 굳이 동의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겠죠. 답은 11번에 2번이 되겠죠. 자, 12번 종합상황실 실장이 지체 없이 상급 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 될 상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거. 그러면 이재민이 10이니까 아니죠. 12 이상이죠. 이재민은 100명 이상이죠. 100명. 자, 그다음에 가스 황료의 폭발에 의한 요게 이제 정답이네요. 자, 왜 그러냐? 재산 피해는 기준이 10억이 아니라 50억이죠. 50억 이상. 그다음에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규정에 의한 지정 수량의 자, 1000배가 아니라 기준은 3000배죠. 3000배 이상. 위험물의 저장소화재. 그러니까 저장소나 제조소나 취급소 이런 거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따라서 답은 2번만 맞았죠.
그러니까 우리 앞전 시간에도 얘기했던 게 너무 숫자에만 이렇게 치중하다 보면 저런 설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또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 설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자, 12번의 답은 2번이고요. 13번. 박물관 설립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청장은 박물관을, 시도에서는 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 2번. 박물관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하고, 맞죠? 박물관은 행안부령. 자, 소방체험관은 운영에 관한 기준, 이 기준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데 꼭 거기에 따를 필요는 없고요. 시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죠. 2번 맞았고요. 3번. 청장은 박물관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 박물관에는 박물관장 1인과 부관장 1인을 두는데, 자, 박물관장은 여기 중요해요. 박물관장은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한다. 다 맞았네요. 그러면 4번이 틀렸다는 건데요. 항상 이게 다 맞았으니까 그냥 4번이 틀렸다. 몰라도 그냥 4번이 틀렸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할 거는 5인이 아니라 7인이에요. 7인. 박물관을 이제 운영할 때에도 뭔가 이제 심의하는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7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를 또 운영위원회를 또 둘 수 있다. 이렇게 둔다. 그래서 5인이 아니라 7인이고요. 자, 14번. 소방활동 장비 및 설비의 국고보조 선정을 위한 기준 가격이네. 기준 가격. 자, 세 가지가 있죠. 자, 만약에 이제 국내 조달품 그러면 정부 고시가격, 수입물품 그러면 요거 조달청이죠. 조달청. 국세청 이러면 안 되고요. 조달청에서 주사한 해외장의 시가 다 맞습니다. 근데 아까 국내 조달품, 국내 생산품, 물론 이제 뭐 생산품 이런 건 뭐 없지만 일단 국세청과 KS 인증 지원 시스템에서 지정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자, 정부 고시가격이나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가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죠?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 조사기관을 조사한 가격의 평균 가격이다. 그래서 답은 3번. 간단하죠. 자, 15번. 과태료. 자, 개별 기준. 자, 혹시 또 이런 게 나오면 또, 이제, 어차피 그 업무하는 처리 차원에서는 이 시행령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이제 적용하는 거니까요. 법에서는 뭐, 예를 들어 그 전용구역에 대한 이제 위반 행위, 이런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이제 그 우리가 행정적으로 뭔가 이제 업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100만 원 이하면 도대체 얼마를 매길까? 이걸 이제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자, 한 번 위반했다 그러면 얼마냐? 50입니다. 100만 원 이하니까. 그러니까 이 맥시멈은 어쨌든 마지막은 뭐가 됐든지 간에 100만 원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다 틀렸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100, 150. 2번이 답이라는 뜻인데, 만약에 이게 똑같이 100이 있었다면 이제 앞에를 따지셔야 되는데,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마지막 회차. 어차피 이건 전체적으로 법에 얼마 이하라고 정리가 되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라고 정리가 되기 때문에, 맥시멈이 100이에요. 그러니까, 맥시멈을 100으로 놓는다면, 여기서, 100을 넘어가는 애들은 다 잘라버리면 되네요. 그러면, 요 앞에가, 100,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100이면 이게 당연히 150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보기를 만들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답이 바로 딱 보이는 건데, 시험에서 100 그러면 그 앞에 것도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네 번째든 전부 다 100이고 첫 번째만 50만 원 매기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 위반하면 50이고 그 다음에 이제 2회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보통 뭐 몇 년 안에, 기본이 1년이죠. 1년 안에 또 위반 행위를 또 하면 이제 회차가 올라가는데, 그때는 100만 원. 또 위반했다 그러면 또 100만 원. 또 위반하면 100만 원. 그 다음부터 계속 100이에요. 근데 이제 1년이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회차가 올라가지 않죠. 그래서 일단 이제 50, 100, 100, 100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으로 이제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다른 법령은 너무 많지만 우리 기본법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자, 우리 16번.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시도에서는 소방용수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되죠. 당연히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자, 그다음에 지하에 설치하는 저수조의 소방용수 표지는 맨홀 뚜껑의 지름은 648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맞는 거죠. 자,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있죠. 주상공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러면 이제 이 해당 지역에 있는 이 대상물로부터, 자, 거리 몇 메다? 100m. 근데 무슨 거리? 그죠? 수평거리죠. 수평거리
100m 이내에 예, 이렇게 해서 반경을 돌려서 뭘 만들어야 돼요? 소화전, 급수탑, 조조 셋 중에 하나 만들어야죠. 그래서 보행거리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수평거리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기타 지역은 140 충분히 아실 거고. 자, 본부장 서장이 조사하죠.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몇 년간 자료 보관합니까? 그죠? 2년간 자료를 보관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조사는 이제 소방 용수 시설에 대한 조사만 있는 게 아니라 지리 조사도 있죠. 지리 조사. 지리 조사도 있으니까요. 지리 조사 항목은 또 뭐가 들어가나요? 그죠? 도로의 폭, 도로 폭이라든가 또는 뭐 교통 상황,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고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물의 계략적인 상황, 개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는 거 지리 조사라고 그러죠. 자, 17번.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상 소방 업무 응원입니다. 옳지 않은 거. 소방 업무 응원을 요청받은 본부장 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소방 업무의 응원을 위해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본부장 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되는 거 맞는 거죠. 자, 네, 본부장 서장은 소방 활동에 있어서 긴급하다면 이웃하는 본부장 서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고요. 자, 4번이 틀렸죠? 4번은 왜 틀렸어요? 자, 본부장 서장은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출동 대상 지역 및 소요 경비 부담을 본부장 서장끼리 협의의 규율을 정하는 게 아니죠. 여기는 전부 다 누가 들어가요? 그죠? 시, 도지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18번. 화재 조사 관련. 자, 화재 합동조사단의 단원의 당협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보통 화재 조사관은 단원 될 수 있고요. 화재 조사 업무에 관한 경력이 보통 3년 이상인 소방공무원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이게 대학 이상이죠.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화재 조사나 소방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4번은 국가기술 자격 분야 직무 분야 중 안전관리의 기술사가 아니라요. 여기 산업기사 이상. 산업기사 이상이면 됩니다.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상관없죠. 일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면 얼마든지 뭐가 될 수 있다? 단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화재 조사 파트도 한 번 정도는 이제 봐주세요. 자,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19번.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성능유지 설계 평가단 및 성능유지 설계 평가단의 구성,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성능유지 설계에 대한 전문적 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내지는 본부에 성능유지 설계 평가단을 둔다. 누가? 청장 또는 본부장이. 자,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소방 설비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은 평가단원의 단원이 될 수 있다. 물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 담당한 사람은, 이 사람은이라고 하는 거에 반드시 누가 돼야 되냐면 소방 공무원이어야 돼요. 아무나 안 되고요. 소방 공무원이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자격만 되면 소방 공무원은 평가단의 단원이 될 수 있냐? 아니에요. 소방 공무원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자, 플러스 여기에 플러스, 우리가 이제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성능 위주 설계에 관한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성능 위주 설계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소방 공무원이어야 평가단의 단원이 될 수 있어요. 조금 더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평가회는 단장을 포함해서 6명에서 8명 이하의 평가 단원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가단장이 지명하는, 그러니까 평가단장이 지명하는 6에서 8명의 평가단원으로, 이제 회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대한 개의가 되고, 출석한 평가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래서, 자, 이것도 사실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평가단의 회의는 평가단장이 포함이 아니라 평가단장이 지명하는 6에서 8명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원래 맞는 건데, 그는 좀 살짝 국어적으로 좀
그죠? 뭐, 물론 틀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제 확실하게 틀린 거는 이제 3번이 답이니까. 3번은 아예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라서.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3번으로 답을 좀 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0번. 자, 여기도, 감정기관의 지정 운영 필요한 사항. 화재 감정기관 지정할 때 전문 인력에 대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된 기술 인력이 있고 보조 기술 인력이 있는데, 자, 잘못된 걸 찾는 거예요. 자, 주된 기술 인력은 국가 기술 자격법에 따라 화재 감시 평가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 화재 조사관 자격을 취득하고 마찬가지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를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이공계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요. 박사 학위 취득하고 플러스 2년 이상 이런 경력이 또 있어야 주된 그 인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는 단순하게 이제 화재조사관 자격증만 취득해도 되고요. 아니면 기사나 산업기사, 그러니까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만 취득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화재감시 평가 분야의 기사나 산업기사, 그러니까 보조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화재 감식 평가 분야 기사나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만 취득해도 산업기사 취득 이렇게만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주된 기술 인력은 요렇게 셋 중에서 2명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된 기술 인력은 셋 중에 2명 이상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는 4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기 요 조건, 그 다음에 요 조건,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 청장이 인정하는 국제 자격증, 화재 관련 분야, 화재 그 조사 관련 분야 국제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국제 자격증 취득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여기 화재 조사관 자격을 취득했다거나 아니면 이공계 분야의 석사 이상으로서 화재 관련 조사 분야에서 2년이 아니라 기준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인 사람. 이게 4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보조 하나, 둘, 셋, 넷. 요 4가지 중에 3명 이상으로 또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된 기술 인력은 3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주된 기술 인력의 3가지 조건 중에 3가지 중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 이제 2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보조는 조건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조건 중에서 만족하는 사람 3명 이상 이렇게 있어야 전문기관으로 이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답이에요. 석사로 2년 이상이 아니라 1년 이상만 있어도 뭐가 돼요? 보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자, 우리가 소방안전교육사의 응시 자격 심사위원은 3명, 출제위원은 과목별 3명, 그 다음에 채점위원은 5명. 맞죠? 그 다음에 2번에 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 자격 심사나 채점, 출제위원으로서 소방경 이상이 아니라 소방위죠, 소방위. 소방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하면 되겠죠.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렸네요. 그 다음에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당일시험 당일 정지 무효고 앞으로 2년간은 또 응시를 할 수 없죠. 자, 청장은 안전교육사 시험을 시행하려면 등등등등을 자, 시행일 90일 전까지는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해야 되겠죠. 답은 2번이고요. 자,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대 긴급통행, 그리고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정한다. 맞죠? 자,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화 및 구조구 활동에서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서는 안 되고, 자, 우리 소방자동차는 화재진화 및 구조구 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만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출동할 때만이 아니라 출동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훈련도 있죠, 훈련. 그러니까 출동이나 훈련할 때 다 사이렌 올릴 수 있고요. 자, 소방대가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서 긴급하다면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도로나 빈터 또는 물 위로 다 통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죠. 3번. 자, 23번. 자, 자동화재 속보 설비 설치 대상이다. 해당하지 않는 거. 자, 방제실 등 화재 수신반이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다. 이러면
이 자동화제 속보 설비는 뭐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없거나 또는 이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뭐 거동이 좀 불편하거나 뭐 좀 취약하거나 이런 좀 이제 잠자다가 혹시라도 불나면 빨리 우리가 뭔가 좀 알려줘야 되는 이런 경우 뭐 수련시설에 뭐 숙박시설이 있는 뭐 그런 그 수련시설 뭐 이런 쪽이나 이런 데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24시간 이거는 관서에 바로 알려주는 속보 설비잖아요. 근데 수신반이 있는 곳에 사람이 24시간 동안 항상 근무한다면 이때는 굳이 경보를 관서에다가 바로 알릴 필요 없는 거죠. 관계인이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제외된다. 이렇게 이제 숙지를 또 해 놓으셔야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 특히 그 근생 중 의원, 직가의원, 환의원으로서 입원실 있는 것도 있지만 근생 중 또 누구 있어요? 그죠? 조산원, 산후조리원. 이런 부분들은 옛날에는 사실 이제 자동화제 속보설비 설치 대상이 아니었죠. 근데 우리 그 종전에 배웠던 소방시설 적용의 특례사항에 보면 자동화재 속보설비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강화되면 강화된 기준에 따라가라 이렇게 있었죠. 아니 노유자시설 그런 거 말고 그냥 기본적으로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꼭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전에 있었던 조산원, 산후조리원은 자동화재 속보설비가 없었다면 이제는 강화되면 강화된 기준 따라가야 되니까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 대상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기존 조산원과 산후조리원도 뭘 설치를 해야 돼요? 그죠?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특례 조항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1번 자 확인하시고요. 자 24번 이런 거는 이제 앞에서도 중복됐던 거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4번이죠. 안 해도 되고. 자 다음 25 마지막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거. 자 소방활동 구역 내 소방활동 구역 주변이 아니라 소방활동 구역 안에 있는 내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주변은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구조급 업무 종사, 취재 인력, 보도 인력. 자, 그리고 특히 이런 거. 전기, 가스, 수도, 교통, 통신교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이러면 안 되고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 만약에, 그러니까, 그 원활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여기,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 요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역시 아무리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요 업무 분야 상관없으면 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업무 분야도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붙어 있는, 이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원활한, 이렇게 해서 필요한 사람. 이렇게 이제 설명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번 4회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또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아무튼 뭐, 마지막까지 정리 잘 해주시고, 자, 여기서 마치고, 자, 마지막 5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챕터 4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질식화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질식화재. 질식화재는 산소 공급원을 차단해서 소화하는 방법을 질식화재라고 한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산소를 차단하는 것이 질식소화가 해당되죠. 또 유류화재에 있어서 폼을 이용해서 덮어버리는 것. 유증기의 증발을 억제해서 덮어버리는 것도 질식화재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유류화재에 폼을 덮는 것, 질식화재입니다. 그러나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스 탱크 밸브를 잠근다. 요걸 산소 공급은 차단해서 질식화재로 본다. 요거는 제거로 봐야 된다. 제거 소화. 좀 헷갈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가연물질 화재는 산소 농도가 15% 이하가 되면 소화된다고 봅니다. 짙은 연기에서 15% 이하가 되면 잡을 수 있다. 불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질소, 할로겐 화합물 등으로 덮어버리는 것도 질식화재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21% 아니고 15% 이하로 줄이면 질식화재가 될 수가 있죠. 자, 2번 보겠습니다.
구역실 내의 모든 가연성 물질들이 화재와 관련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을 뭐냐 물었습니다. 자, 우리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시험 여러분들 칠 때 항상 전화가 와요.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이거는 뭐냐. 지금 이 내부의 모든 물질들이 모두와 화재와 관련된다는 것은 불에 다 탄다는 거예요. 불에 다 탄다는 것은 체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그 환경이 조성돼서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확 붙어버린다는 것은 틀려요. 붙어버린다는 것은 프레시 오버에 대한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보면은, 자, 보세요. 여기가 프레시 오버가 이게 있잖아요. 그리고 체성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성장기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은 프레시 오버 상황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자, 롤오버의 상황에서 가연성 가스가 천정에 쪽으로 다 모여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 붙어버리는 것을 프레시 오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시에 불이 붙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체성기라는 것은 그 이후에 모든 가연물은 불에 다 붙어 있다, 연소가 된다는 거거든요. 남아있는 게 없어, 사각지대가 없어. 그것을 체성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체성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예, 발화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성장기 전체에 대한 얘기고요. 세태기는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소방활동 검토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화재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를 하는 게 맞습니다. 10일 이내가 맞아요. 10일. 그 다음에 화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 소방서가 맞습니다. 이게 진압이 아닙니다. 진압의 시험이 자주 나와요. 관할해야 됩니다. 여기가 평택이고요. 여기가 천안이야. 불이 평택에 이렇게 났어요. 근데 이 천안센터 가까워서 와서 여기서 불을 꺼버린단 말이죠. 항상. 그러면 화재는 여기서 어디에서 검토를 해야 되느냐 이거야. 이거는 평택 소방서에서 하는 거야. 왜? 관할이니까. 가니까 불이 다 꺼졌네. 그럼 당신들이 해. 이게 아니야. 그죠? 천안에서 해. 천안에서 불 다 껐잖아. 그게 아니라니까. 평택에서 한단 말이에요. 천안은 불을 꺼서 고맙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세요. 그렇죠. 대형 화재 발생 시에 통제관은 소방서장이다. 대형 화재는 소방본부장입니다. 자, 소방서장은요, 서장은 말이죠. 중요화재와 특수화재입니다. 이것을 소방서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참석자는 소방활동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참석자가 될 수가 있어요. 검토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연기와 열기에 의한 내부 하점 확인 방법인데요. 연기가 나오는 층을 하점층으로 보면 안 되죠. 연기가 나오는 최하층을 봐야 됩니다. 최하층이 하점층이라고 봐야 돼요. 나오는 층이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연기는 하점에서 멀면 멀수록 짙다? 가까울수록 짙죠. 가까울수록 짙은 연기가 나오는 겁니다. 옥내외 연기가 있는 경우에는 공조 설비를 즉시 정지시킨다 되어 있습니다. 자, 옥내외 연기가 있는 경우는 공조 설비를 바로 정지를 시키라고 했잖아요. 내화 구조에 있어서 공조 설비가 각 방으로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5층에 불이 나면 10층에 있는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공조 설비를 꺼야 됩니다. 맞습니다. 벽이나 창 상층 바닥의 온도 변화 확인할 때는 장갑을 벗고 손등으로 하는 겁니다. 장갑을 벗고 손등으로 하는 거예요. 손등으로 위를 만져보는 겁니다. 문이 있으면은 문 위를 만져보는 거예요. 그죠? 자,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전 흡수 요령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소화전 흡수 요령에 있어서 흡수관은 결합하기 전에 모래를 배출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방차로 소화전을 흡수를 하는데 흡수를 할 때 말이죠. 이 소화전 안에도 말이죠. 모래 같은 이물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틀어서 물을 일반 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소방 호스를 흡수관을 연결해야 됩니다. 맞아요. 소화전으로부터 흡수 중일 때 타대로 송수를 받으면 역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화전으로부터 이렇게 받는데 또다시 우리가 여기서 다른 차에 또 우리가 송수를 받게 되면 이것이 압이 너무 세면 이것이 소화전으로 역류할 수가 있어요. 예. 배관 말단의 소화전에서 유입되는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방수구의 수를 늘리도록 한다. 배관 말단에는 말이죠. 물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줄여야 됩니다. 이 수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줄여야 한다. 말단은 항상 그렇습니다. 위에서 다 써버리고 물이 약할 수가 있어요. 지하식 소화전의 뚜껑은 허리 부분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정된 자. 이거 좋은 말이니까. 이런 것들은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좋은 말이잖아, 다. 그죠? 이런 몇 시간 뺏기고 공부를 하느냐고, 이런 것들은. 답이 3번입니다. 예.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피난 유도 요원의 임무에 있어서 피난에 사용되는 계단을, 자, 우리가 현장에서 피난할 때에 어떤 계단을 사용하는데 어떤 순서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걸 물은 거죠. 예? 피난 유도 요원들의 임무 중에서 이 순서가 옳은 것이 뭐냐 물은 거예요. 이 순서는 5개 피난 특별입니다. 5개 피난 특별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5개 계단 피난교 특별 피난 계단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답이 1번입니다. 5개 피난교 특별 5개 피난교 특별 5개 피난교 특별 옥피특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옥피특 옥피특. 자,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자, 대상비로 간창 배치 요령인데요. 자, 간창 배치 요령 7번을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이렇게 막 났을 때요, 소방차를 갖다가, 이건 세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세구. 세구를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하재가 보이는 면에 있어서 세구를 하는 거예요. 이 하재가 보이는 소방차 면으로 해서 세구가 맞습니다. 방수구는. 자, 그 다음에 대규모 건물에는 방수포를 측면이 맞습니다. 방수포는 정면이라고 하면 틀렸어요. 반동력 때문에 측면으로 봅니다. 맞는 거예요. 자, 세구 맞고요. 측면이 맞습니다. 도로에 면하는 화재는 도로에 접하는 쪽을 우선으로 배치한다. 도로에 접하지 않는 쪽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여기가 화재가 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도로가 있습니다. 뒤가 도로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어디를 배치를 했느냐? 우리가 소방을 여기 이쪽은 배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에 면하지 않는 쪽, 다른 쪽을 배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쪽을 해야 된다고. 도로에 접하지 않는 쪽을. 이해하시죠? 그죠? 예.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있으면 일단 방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로에 접하지 않는 쪽을 해야지. 네. 틀렸습니다. 답입니다. 7번. 그 다음에 채성기에는 연소 건물의 풍하 측에 우선 배치하고, 그 다음에 풍령, 풍상 측으로 한다. 그렇죠. 항상 풍하 측이 우선 배치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처음에 설명을 다 했고요. 8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다리를 활용한 주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사다리 설치 각도는 75도죠. 사다리 설치 각도는 75도입니다. 자, 가로대에서 2단 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가로대에서 2단 밑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자, 사다리가 있으면은 이것이 가로대라고 했고요. 이것이 지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할 땐 2단 밑을, 발을 2단 밑에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맞고요. 75도 틀렸습니다.
자, 어깨에 거는 방법으로 할 때는 직사주수는 0.25라고 했습니다. 지금 MPA니까 여기 0.5MPA라는 얘기인데 0.25MPA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어깨에는 0.25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허리는 0.3에서 4죠. 0.3에서 0.4 MPA. 그래서 어깨만 알 게 아니라 허리도 같이 알아야 돼요. 허리는 대신에 창틀에 묶어야 됩니다.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허리는. 관창을 고정시켜야 된다. 이 두 개 기억하시고요. 배기구의 경우에는 분무주수. 배기는 직사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배기는 직사. 급기는 분무와 직사.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바꿔서 얘기했다고. 아까 똑같은 문제인데요.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 그래서 옳은 것이 뭐냐? 옳은 것은 1번. 예, 이것이 맞는 겁니다. 나머지 다 틀렸다. 맞죠? 자, 9번 보겠습니다. 경계 대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화재 현장을 찾을 때,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찾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 일단 문에 도어 체크가 걸려 있으면은 이것은 사람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약간 조용한 현장도 사람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공동주택에 불이 켜져 있으면 사람이 있는 건데 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야. 켜져 있으면 사람이 있다고 봐야 돼. 근데 꺼져 있다. 이거는 경계 대상이야. 경계 대상.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없다 이게 아니고 없다 그러면 이건 답이 틀렸어. 답이야 이게. 경계 대상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보가 없는 경우에 사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10번의 불내부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불내부는 항상 우리가 파이어볼과 같이 봐야 돼요. 항상 파이어볼과 같이 봐야 돼요. 함께 가는 거예요. 자, 불내부는 뭡니까? 물리적 폭발이에요. 자, 화학적 폭발은 뭐죠? 화학적 폭발은 백드립 들어갔습니다. 자, 순서를 한번 봐봐요. 순서를 보실게요. 화재 발생을 했습니다. 불내비는 말이죠. 화재와 관계가 있습니다. 불내비는 화재와 관계가 있어요. 불내비 아시죠? 액화 탱크에서 자, LPG 탱크에서 예를 들어서 불이 막 나면은 말이죠. 불이 나면은 이 압력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압력이 쭉 올라간단 말이죠. 물론 여기에 압력 조절 밸브가 있겠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밖으로 다 압력을 배출할 수는 없어. 그럼 결국 어떻게 돼? 이 벽이 금이 가게 되고 액격 현상이라고 하는데 금이 가게 되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뻥 하고 터져버린단 말이죠. 뻥 하고 위가 날아가 버립니다. 이것을 파이어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현상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가열이 되겠죠. 화재 때문에 벽이 가열된단 말이에요. 탱크 벽이 가열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온도가 계속 상승하겠죠.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이제 탱크가 파열되는 겁니다. 탱크 파열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파이어볼이 발생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맞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소규모 화재에 적합한 전술을 물었습니다. 이것이 자꾸 이제 수험생이 저한테 전화가 자주 와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소규모 화재에 적합한 거, 아니면 뭐 초기 화재, 뭐 공격적, 헷갈릴 수가 있어요. 소규모 화재에 적합한 것은 뭐냐? 자, 우리가 수비 전술 이런 건 없고요. 이런 건 필요 없고. 자, 포위 전술부터. 포위 전술은 뭐냐?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이걸 포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죠. 이것은 초기 진압을 하기 위한 방법이야. 초기 진압은 뭐냐 그럼? 초기 진압은 말이죠. 화재가
소방력보다 작다는 거야. 소방력이 우세한 거예요, 초기에는. 그래서 포위에서 진압을 한 방에 해버리는 거야. 그건 초기 진압에 대한 거야. 자, 초기 진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블록 전술은 뭐냐 이거야. 블록 전술은 이것은 말이죠, 방어적인 개념이에요. 이것은 소방력이 화재보다 작아. 화재가 더 커, 소방력보다. 그럴 때는 화재가 났으면 이것을 말이죠, 같이 포위되어 있어도 방어를 하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방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블록 전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어적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공격적 전술은 뭐냐? 공격 전술은 소규모 화재 하는 거예요. 소규모 화재에 소방이 우세할 때 공격 전술을 하는 겁니다. 포위가 아니더라도 소규모 화재는 내 혼자서라도 소방이 월등히 우세하면 바로 불을 끌 수 있는 게 공격 전술이에요. 답은 4번입니다. 이제 공격과 포위 전술을 헷갈리지 않게 해주세요. 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소방용소시설 유지 관리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소방용소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는 말이죠. 소방용소시설,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이런 소화 조사는 월 1회입니다. 연이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는 2년 보관입니다. 그 다음에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등은 이러한 소방용수시설은 관할 소방서장의 설치유지 관리는 시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법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예,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수도사업소에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소방본부에서는 관리 운영한다는 것은 맞아요. 법이 이원화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화용수시설 들어가는 것은 수도사업법이 또 나와 있어요. 수도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모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설치부터 유지관리까지 시도지사가 책임지는 것이고, 그걸 관리하는 것은 소방서장이나 본부장이 합니다. 왜? 소방시도지사의 바로 직속이니까. 그죠? 업무를 시행하는 거죠. 그는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확실하게 이 기회에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으면 됩니다. 자꾸 이게 헷갈려가지고 뭐 유지관리는 왜 소방서서 왜 하냐 어쩌고 수도사업자는 뭐냐 그렇게 헷갈려 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을 보겠습니다. 자, 로프가 꼬여서 장비나 구조 대상자가 회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스위벨. 지금 제가 장비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 예, 로프가 밑에는 돌아갑니다. 이렇게. 예. 카르비는 밑에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로프 꼬임을 방지하는 겁니다. 스위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평 2단 도로는 텐덤. 예, 이것은 안정적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고요. 정지형 도로는 또 얘기했잖아요. 정지형 도로는 반대편으로 가지 않는 도로죠. 한쪽 방향으로는 캠이 있습니다. 캠이 물고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일반 주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그리 하강기. 자, 다음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장에게 긴급으로 상황으로 보고할 대상이 뭐냐 물었습니다. 자, 소방청장에게 긴급 보고할 사항은 50, 50입니다. 자, 사망 5명, 사상자 10명, 재산 피해 50억 이상입니다. 이것은 긴급 상황 보고예요. 자, 사망 10명이면은 긴급 상황에 들어갑니다. 5명 이상이니까. 재산 피해 50억 이상인데 150이면 긴급 상황으로 보고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외국 공간의 하재. 외국 공간의 하재도 특수 하재로서 들어갑니다. 특수 하재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대형 하재, 중요 하재, 특수 하재는 모두 소방청장에게 긴급 보고 사항이에요. 자, 그런데 이재민 50명, 이재민 100명 이상이잖아요. 틀렸습니다. 100명 이상은 긴급 상황 보고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중요 하재에 들어가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자, 고가 사절차 작업할 때 풍속은 8m라고 했죠? 예, 8m. 5m는 뭡니까? 전압, 전기줄 전압 5m.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용수 설치 기준으로서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적어라. 소방호스의 연장은 도로를 따라서 연장하는 경우에 굴곡을 고려해서 기하학적으로 산출하면은 몇 메타가 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소방호스는 한 개 길이가 15m입니다. 곱하기 10번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150m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화재 현장에 있어서 우리가 소방호스를 펼 때는 이것이 뱀처럼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담을 넘어야 되고 또 도로를 따라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150m지만 실제로 직선거리는 100m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50m는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00m라고 이렇게 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방용수는 도시계획법상에 공업상업 주거지구는 100m고 그 밖에는 140m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방활동의 신속 정확성을 고려해서 연장은 150m 이내일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150m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호스 10번을 보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없는 것은 이거는 지금 150이 있었고요. 140 있고 100 있고 120은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맞죠? 17번 보겠습니다. 자, 구조활동의 순서인데요. 가장 우선 조치해야 될 것이 뭐냐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조활동의 순서 가장 우선 해야 되는 것은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자,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은, 사고가 나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앞에 여러 가지 있는 장애 요인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걸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 2차 사고의 방지예요. 이것이 2차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여기서 굴러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고정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2차 발생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1번이고 1번, 2번 알아두셔야 돼요. 아니 차에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접근하는데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엔 또 차를 고정시켜야지. 차가 굴러 떨어지는데 간당간당 걸려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알아두셔야 된다. 우선은 1번이 맞습니다. 18번을 보겠습니다. 자, 현재 사용되는 산악용 11mm의 인장 강도는 3000km입니다. 알아두시고 로프 매듭에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마디짓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결절. 이어매기 연결 있다고 했습니다. 고정매기 같은 건 없습니다. 움켜매기 있습니다. 결착. 답은 3번이 되겠죠. 종류는 아까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류. 마디짓기가 뭐가 있느냐, 뭐 고정이 있다, 뭐 엄지가 있다, 고정이 있다, 뭐 나비가 있다, 뭐 어떤 발음 이어매기는 뭡니까? 발음 매듭, 한겹 매듭, 뭐 줄사다리, 뭐 이런 것들, 또 말뚝매기, 뭐 이런 것들을 종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묻든지 마디짓기에 들어가는 종류를 묻든지 그렇게 시험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사고 인증에서 안전벨트가 없는 구조 대상자의 신체에 로프를 직접 결착할 수 있는 것. 안전벨트가 없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잡아매기밖에 없어요. 잠깐만요. 자, 안전벨트가 없는 것은 말이죠. 없는 것은 자, 안전벨트가 없는 것은 말이죠. 잡아매기가 있습니다. 허리에다가 잡아매기 하는 거예요. 감아매기는 뭡니까? 감아매기나 크렘, 하이스트 매듭은 굵은 로프에 이렇게 우리가 감아서 여기다가
하나의 원을 만들어서 이걸 발로 밟고서 올라가는 거. 그죠? 이것이 감압맥이나 크렘 하시드 매듭이에요. 안전벨트와 관계가 없습니다. 말뚝매기는 촉에 지지하는 거예요. 관계 없습니다. 잡아매기가 허리에 매는 것이 안전벨트 대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비교적 큰 물체를 탐색하고 매번 한쪽 방향으로 90도씩 꺾어서 한다는 거잖아요. 순환 구조의 지금 얘기예요. 순환 구조 방법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큰 물체를 탐색하고서 이렇게 90도 꺾어서 간다. 이것은 소용돌이거든요. 소용돌이 탐색이에요. 그렇죠. 등구선 탐색은 뭡니까? 등구선 탐색은 바닷가에서 이렇게 있는 데서 이렇게 탐색하는 것이 등구선 탐색입니다. 네. 그렇죠. U자 탐색은 뭡니까? U자 탐색은 이렇게 하는 것이 U자 탐색이에요. 이건 다 로프가 필요 없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또 말이죠. 이 등고선 탐색이라는 것은, 이 등고선 탐색, 이것은 말이죠. 이거는 수심이라든가 위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 위치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등고선 탐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점에 빠져 있고 어떤 걸 대충 알아야 돼요. U자 탐색은 줄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소용돌이 탐색은요, 소용돌이 탐색입니다. 소용돌이 탐색이라는 것은 줄이 필요 없지만, 줄은 잡을 필요가 없지만 큰 물체를 탐색할 때 쓰는 거예요. 큰 물체 탐색할 때 소용돌이를 쓰는 거예요. 큰 물체냐 작은 물체냐.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할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건 없고,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할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것이 큰 물체를 찾는 데 필요하냐, 작은 물체를 찾는 데 필요하냐, 로프, 줄이 필요하냐, 이거를 우리가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 공부가 다 되는 겁니다. 원형 탐색은 뭡니까? 줄을 가지고 원형 탐색하는 거, 이것은 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줄을 잡고 하는 겁니다. 자, 됐죠? 그렇게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2번으로 가겠습니다. 22번. 자, 미국 교통부 DOT라고 합니다. DOT의 색상이 있어요. 자, DOT의 표시 색상을 지금 공부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외우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오폭이라고 했잖아요. 오폭으로 외우자. 오폭. 그 다음에 녹불입니다. 녹불 장군. 그 다음에 잠깐만. 또 노산이라고 했습니다. 노산. 나이 들어서 노산 한다고 그러잖아요. 노산. 그 다음에 빨가라 그랬습니다. 빨강이 아니고 빨가. 자, 오폭, 녹불, 노산, 빨강. 빨가. 그럼 오폭이잖아. 오폭. 틀렸네. 이거 폭발성이에요. 폭발성. 틀렸습니다. 녹불 맞습니다. 노산 맞습니다. 빨가 맞습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외우세요. 오폭, 녹불, 노산, 빨가. 이게 말이죠. 공부하는데 헷갈려서 모릅니다, 이게. 이 공부할 게 많은데 이걸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냥. 오폭, 녹불, 노산으로. 세 가지 외우면 돼. 세 가지 외우면 답은 나올 수가 있어요.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자, 23번 보겠습니다. 스타트 분류법입니다. 자, 스타트 분류법에 있어서 남아있는 한자는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럴 수 있는 한자는 딴 데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한자에 대해서 방법을 언급한 제 남아있는 한자도 말이죠. 남아있는 한자는 뭡니까? 남아있는 한자에 대해서 우리가 자, 의식, 호흡, 맥박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긴급이냐, 응급이냐, 비응급이냐, 지연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응급에 해당되는 건 뭐냐? 긴급이 아니고 응급이 뭐냐 지금 물은 거예요. 의식장애 이런 거는 긴급으로 들어갑니다. 호흡수가 25회까지는 응급입니다. 그런데 30회 이상은 긴급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노뼈 어쩌고 저쩌고 긴급입니다. 요거는 문맥은 지연입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걸어가는 사람들도 건강했으니까 걸어가겠지만 거기 가서도 또다시 분류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남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분류 방법, 스타트 분류 방법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매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을 보겠습니다. 자, COPD 환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건 뭡니까? 담배 때문에 생기는 거야. 산소를 주라고 되어 있어요. 산소 제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유의한 것은 뭡니까? 벤츄리 마스크예요.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지금 저기 장비가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벤츄리처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있습니다. 가운데 끼다 꾸단 통처럼 벤츄리. 이것이 벤츄리 마스크 COPD 환자한테 유효한 거예요. 자, 백불 마스크는 뭡니까? BVM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초기 산소 공급, 구급대원들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일반적으로 40에서 60리터를 할 수 있고요. 공기낭을, 저장낭을 하게 되면은 100% 산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포켓 마스크는 뭡니까? 일방용으로 하는 거죠. 일방용으로 해서 호흡에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계속 제공하지 못한 건 유기라고 하는 것이죠. 유기. 내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유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징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챕터 4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